안녕하세요. 대충 하는 평범한 투자쟁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일 목요일이고요. 휴가 시즌이네요. 저희 회사 근처에는 이제 차 댈 데가 많아서 좋네요. 오늘 방송은 이제 저의 투자 루틴에 대해서 간략하게 투자 루틴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저는 HTS는 안 씁니다. 딱 한 번 깔아는 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저는 어쨌든 대충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주식 사고 팔고 정보 검색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 많이 보는 거는 일단은 네이버 증권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편리하고요. 제일 처음부터 사용을 했었고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종목 설명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총별로 주식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또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검색을 해서 관심 종목이 좀 많다면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을 검색하고 다시 또 뒤로 가기를 하면 이게 스크롤을 좀 밑으로 내려놨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게 좀 은근히 좀 귀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랑 네이버 뉴스 앱, 네이버 앱 자체랑 이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증권하고 네이버 검색을 동시에 못 합니다. 그게 좀 약간 불편해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최근에 이제 증권 플러스 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더 기업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했던 돌아가기 하면 내가 봤던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좀 편하고요. 동시에 또 네이버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검색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좀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점점 이제 뭐 증권 플러스로 좀 많이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증권사들은 거의 매매밖에 안 합니다. 뭐 거기에도 정보들이 있겠지만 매매만 하는 것 같고요. 가끔 카카오페이나 뭐 은행 앱 등에서 증권 뉴스 같은 게 오기도 하는데 그런 걸 읽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방송들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요. 시작은 3프로였습니다. 3프로TV 3프로TV죠. 프로TV 시작은 3프로TV였고 매일같이 챙겨봤습니다. 매일 정말 내적 친밀감이 생겼을 정도로 정프로, 2프로, 김프로 맞죠? 주말에는 그 3프로 상담소도 보고 그 가수들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이만별 씨도 나와서 노래하던데 와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키썸 막 그런 분들도 나왔었고 뭐 젊은 분 뭐 가리지 않고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보게 돼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난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뭔가 저랑 조금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좀 많은 길을 알려줬었고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음, 저랑 맞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경TV, 한국경제TV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봤다기보다 들었죠. 뭐 샤워하면서. 제 루틴 중 하나가 방송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방송 틀어놓고 씻고 밥 먹고 뭐 운동하고 다 합니다. 너무 좀 그런 게 좋더라고요. 뭘 하면서 이 정보도 다 듣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슈카월드. 최근에는 또 슈카월드를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약간 그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사람이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무거울 것 같지 않고 약간 개그맨 같기도 하고 3프로TV에서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좀 진중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니까 구독자도 꽤 많고 그래서 좀 봤는데 되게 정확하고 또 확실하고 또 신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것도 되게 또 잘 가르치고 증권 자산 운용사 출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프로TV뿐만 아니라 뭐 여러 방송에서 알게 된 사람들 뭐 염승환 이사, 홍진채 대표, 박성진 대표, 김영익 교수, 김영익 교수는 3프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책에서 뭐 제일 처음에 알게 됐었는데 그 등등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참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검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최하는 방송을 보기도 하고요. 출연하는 걸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사람이 저랑 맞을 수가 없어요. 내랑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은 좀 내랑 안 맞는데 싶어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얻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원래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만 참조하는 거, 하나만 보는 거 좀 위험하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 얻을 게 있다든지 제가 하는 말 중에 또는 제가 앞으로 종목 제가 왜 샀는지 이런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 좀 약간 철학이 내랑 좀 비슷하다 또는 감히 배울 게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염승환 이사님 어디더라? 이베스트 지금 이름이 바뀌었던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염승환 이사님 치면 뭐 바로 나와요. 매일 방송을 합니다. 거의 매일 시황 분석하고 최근에는 뭐 미국 시장하고 그런 미국 관련 뉴스도 이제 해주시고요. 뭐 상장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들 또는 기술 그때그때 따라서 중요한 기술들을 또 공부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주식 투자보다는 되게 공부를 잘 하세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 관련이면은 또 반도체를 또 파요. 보고서도 읽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함께 배우기라는 또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주로 또 예를 들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많이 다룹니다. 다만 내용들은 거의 한국에 이제 좀 국한돼 있긴 해요. 그 다음에 홍진채 대표 라푼 자산운용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되게 특이해요. 간략하고 라쿤이 딱 홈페이지에 있던데 좀 매력적이에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뭔가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고전적으로 말해요. 클래시컬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학에 보면은 경제사라는 이제 분야가 있는데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주식사? 그런 거를 좀 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약간 세련되게 말이죠. 주식 투자의 정도가 있다면 그 정도를 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예를 들어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인텔리전 인베스터인가? 그런 책은 뭐 이제 뭐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홍진태 대표님 하는 말씀 듣다 보면 약간 좀 엿볼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또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아, 근데 또 그렇게 어, 그런 정도만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인간미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서 제일 하기 힘들고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왜냐?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돈을 스스로까지 주면서 맡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작은 그런 투자들도 좀 공격적인, 때때로는 가치 투자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본인은 또 그런 약간 설명을 듣는 걸, 표현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믹스된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에 통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제일 지분을 많이 그 비율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VT, 뱅가드 토탈 종목도 이분한테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김영익 교수, 서강대였나? 뭐 그럴 거예요. 정말 냉철해요. 차가운 분이에요. 뭐 투자에 대해서 그렇겠지만 이분의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다가 약간 섬뜩할 정도의 어떤 냉철함, 차가움 같은 거를 느꼈었는데, 어, 그런 부분이 또 때로는 필요하죠. 그런 부분은 약간 그런 어떤 분석에 대해서는 또 배울 때가 있어요. 주로 경제학이고요. 본인만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어떤 메커니즘, 통계 메커니즘,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좀 넓게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출하고 주가가 뭐 관련이 있다든지, 뭐 그 비슷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걸 대충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관심 있으시면 그런 방송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넓게 넓게 알려주시고요. 뭔가 약간 웬만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셨을 때 시황이나 투자할 시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최근에는 한국 주식은 좀 모아가야 한다라고 하시던데, 물론 뭐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 다음 존리 대표님, 와, 이분은 뭐 대단하시죠. 아주 똑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항상 똑같아요. 그냥 닥치고 투자해라. 그냥 투자해라. 젊었을 때 그냥 다 몰빵해라. 그러니까 주식이 말이죠. 질문도 거의 뭐 쓸데없는 질문 같은 것도 거의 뭐 사절 수준의 답변을 하시죠.
그게 왜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겪을수록 단순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되신 것 같고요. 물론 미국 주식시장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뭐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시겠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다? 이유가 있겠죠. 오렌 버핏이 S&P 500 사라 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정확하게 표출하시는 것도 있어요. 뭐 주식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말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만약에 기업에 문제가 있다.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박세익 전무님, 지금은 대표인 것 같은데 그냥 전무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냉철하고 투자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잘 해줍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시장이 안 좋아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해져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 최근에 이사님이었나? 저는 이제 부장 때부터 본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이분 칼입니다. 매매 기술, 냉철함,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3,300이었나, 200이었나? 그 최고점에 갔을 때, 그때 8달인가? 7달인가? 연속 상승 국면에 왔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그 8달인가 그게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 최고를 경신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비우는 게 아니죠. 이게 정말 될 것 같습니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에서 제가 이 들었어야 되는데,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팅을 할 만큼의 그 어떤 기회가 아닌 거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더 올라갈 확률보다.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책도 쓰셨고 잘 알아도 그대로 못한다는 말도 하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사람이 다 그렇죠. 말은 다 잘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다 하느냐? 말하는 거에는 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투자의 기본은 자신을 알라, 자신의 스타일을 알라라고 하신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드디어 4년 정도 만에 제 스타일을 이제 알고 시작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루틴은 아침에 눈 뜨면 미국 시장 한번 보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됐구나 보고, 그리고 틈날 때 네이버 증권 보고 증권 플러스 보고, 또 뭐 매매를 좀 해야 되겠으면 매매를 또 하고 더 살 때도 있고, 최근에는 뭐 거의 팔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방송 듣고 방송 들으면서 또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투자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제가 왜 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조금 길었네요. 앞으로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